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송영무 장관 경질론인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 보고 경위의 잘잘못도 따져보겠다 이렇게 한 바 있죠.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 가능성 시사하는 언론 보도가 그 이후에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경질론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소속 이제 대령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일 등으로 이제 리더십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송영무 장관은 최근까지 국방개혁 2.0 등의 군 개혁안 이 마련에 몰두했고 얼마 전에 완료해서 이제 청와대 보고를 했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개혁안이 만들어졌으니만큼 이제는 송영무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근거입니까? 또 다른 근거는 없어요? 이 중앙일보의 다른 보도를 보면은요, 애초에 국방개혁 2.0 안을 보면은 군인의 경우에는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차관에 임명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보고 전날에 삭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중앙일보는 지금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관으로 고려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전직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뭐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지난달 19일에 전역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아하. 이 보도에 의하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원래 송영무 장관이 군 개혁을 끝마치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 출신 인사에게 한 번 더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추측성 보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경질된다면 그게 기무사 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 이제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 거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되는데 송영무 장관 역할이 이제 여기까지인 것으로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까지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를 이제 국방부 직할본부로 투입하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이 안에 힘이 실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안이 바뀌는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전해드린 대로 뭐 이 기무사 개혁이 안에서 기무사 출신들은 이게 아니라 독립된 외청 형식을 지금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 직할본부하고 독립된 외청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 직할본부가 되면은 국방부 장관 통제를 더 강하게 받게 되는 형식이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기무사가 청와대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관행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군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축소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반대로 독립된 외청으로 지금 될 경우에는 현재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유지하는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외청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방위사업청처럼 뭐 군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민간인 출신 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보조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보고될 기무사 개혁안 어떤 내용일지 우선 지켜봅시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이 김병준의 국가주의 논쟁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가주의 논쟁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데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국가주의 발언을 했나요? 엊그제 이제 먹방 규제 얘기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먹방 규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주의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독재 국가 이미지를 씌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이슈 선점이 결과적으로 됐다는 점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의도가 지금 관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국가주의 이야기죠? 그렇죠. 7월 18일 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학교 내에 이제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 언론 인터뷰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이제 국가 주도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뭐 박정희 정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폐청산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이 적폐청산도 핵심은 국가주의를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박정희식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박정희식 국가주도 모델은 가부장적인 아버지형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속되는 주장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내 친박계까지 한꺼번에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친박계 인사들이 뭐 그런 뭐 국가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해석은 같이 좀 봐야 되겠는데요. 또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뭐 친박계한테 좋게 보일 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친박계를 뭐 쳐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뭐 그런 효과가 날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권을 좀 구시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좀 부수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수 혁신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3당 합당 이후에 뭐 보수 정치에 좀 국가주의 보수와 시장 경제 보수가 있다 이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둘 다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암호화폐 논란이나 또 수능 정시 확대 주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토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이라는 것은 이걸 토대로 해서 보수 정치 부활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역할 치고는 아주 좀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방수 역할인데 지금 설계자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도 박지원 의원이 이 KBS 라디오 출연을 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역위원장을 교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적인 기반을 갖춘 후에 대권으로 가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역으로 말하면 대권으로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인적 청산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세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리비아 한국인 억류 소식 이거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예. 이 한국인 한 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서 27일째 억류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에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남성 4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대통령님 도와달라. 나는 한국인이다. 너무 고통스럽다. 가족들의 고통도 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영어로 했다는 거고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그렇습니다. 나머지 3명도 뭐 내용은 비슷한데 자신의 조국이 필리핀이다라면서 대통령 거론하면서 도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동영상만 공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납치했는지는 지금 모릅니까? 현재까지 뭐 납치 세력하고 지금 뭐 정부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동영상에도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만 현지의 지방 부족 세력 산하의 무장 민병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던 청해부대가 인근 해역으로 급파된 상태라고 하고요. 또 외교라인을 통해서 리비아 당국에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납치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의 부족 세력 등을 통해서 다각도의 구조 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벌써 27일째 억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치된 건 7월 초란 얘기인데 안 그래도 왜 그 리비아 납치 억류권이 엠바고로 지정돼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속보로 나왔다가 엠바고 때문에 뭐 속보 취소한다고 나와서 이제 좀 논란이었는데요. 예. 이 7월 6일 날 무장 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 캠프에 침입해서 이들을 납치했고 사건 직후에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하면서 사태가 이제 파악이 이미 됐다는 것이죠. 다만 외교부는 피랍자 석방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외교부 기자단에게 보도 유예 요청을 한 바 있고 기자단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리비아의 현재 국내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제 카다피 축출 이후에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하고 세속주의 성향의 계파가 지금 분열한 데다가 이슬람 국가 IS가 끼어들고 또 각 부족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내전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리아와는 달리 지금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현재는 평화협상 등의 좀 수습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방금 시리아 얘기했는데 시리아에 억류된 일본인이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주장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난 2015년에 시리아에서 알카에다하고 연계되어 있는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야스타 준페이라는 사람이 이 죄수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한국인이고 내 이름은 우마르, 뭐 우리말로 하면 우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름이 우마르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이라고 한 겁니까? 이게 뭐 동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시리아에 들어간 게 2015년에 일본인 인질 2명이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 때문이거든요. 아하. 근데 당시에 일본 내 뭐 자국민을 구출하다 이것보다는 위험 지역에 왜 갔느냐 이런 비난 여론이 훨씬 컸습니다. 특히 이 사람 뭐 상습범이다 그래갖고 네티즌들이 많이 비난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커 보입니다. 예.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리비아에 피납된 분은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